안녕하세요. 이번에 3년 중 2차 진단평가 해설을 맡게 된 구주입의 중일 부팀장 박세현입니다. 네, 이번에 2차 진단평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2학기 때는 2차 지필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이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는 2학기에 관련된 이제 연습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시점이고요. 이제 여름학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2학기에서 조금 풀어질 만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거를 저희 학원 측에서도 많이 잡으려고 이제는 노력을 하는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2차 진단평가 보면서 수고 많았고요. 네, 이거 앞으로 이번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출제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학원 측에서 대비시켰는가에 대한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기 2차 진단평가 분석을 넘어가서요. 네, 출제 범위는 1차 방정식이나 좌표 표면과 그래프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었고, 문항수는 1차 진단평가랑 동일하게 선택형 11문항, 단답형 3문항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난이도는 1차 진단평가 또는 그 다음에 작년과 더불어서 많이 쉬웠지 않았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학생들 분위기상 많이 쉬웠다 또는 작년 거보다 쉬웠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원 측에서도 가채점을 조사해 봤을 때는 100점이 6명 이상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실질적으로 점수를 파악하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점수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보는 걸로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그래서 7번 문항이고요.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문항이었어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답은 7.2로 나눴고, 그 다음에 9.2로 해석을 했던 학생들도 가끔 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네, 구주입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시켰나 하면은 이제 최고 수준에도 대비가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파이널 책 이제 프린트로 이제 대비를 시켰는데 그대로 좀 대비가 돼서 연습해가지고 엄청 처음 보는 유형 그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실수가 나왔던 부분은 앞으로는 다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는요, 9번 문항이고요. 네, 남자가 이제 뭐 얼마 갖고 있냐 그런 문제 갖고 있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미지수를 잡고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제 부교재를 한 번 더 연습시키던가 아니면 파이널 책에다가 부교재 유사문항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면서 시험에 들어가서는 당하지 않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는 11번 문항이고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주어져 있고 최소값이나 또는 최대값의 차, 굉장히 조금 1학년한테는 어려운 난이도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한 관련된 것도 파이널 측에서 연습을 시켰고 아마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는 13번 문항이고요. 한등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게 풀이가 그렇게 단순하긴 한데 앞으로의 한등식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히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내신 캐치에서 한번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넓이에 대한 값을 주어지고 P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보는 유형이면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연습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구주입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말고사에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만한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이 문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측에서 대비시켰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다음 문항에서는 16번 문항이고요. 도서관에서의 거리, 초수선 0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내면 좀 쉬운데 약속 시간이 20분 늦고 빠르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디테일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항도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파이널 책에서도 같은 문항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다음 문항에서는 이제 17번 문항이고 대표적인 문항이죠. 기차 문제인데
제가 이제 기차는 대표적으로 이제 완전히 통과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대, 약간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약간 좀 난이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기차가 두 개가 나오면서 두 개가 동시에 만났을 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또는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한 심화적인 유효가 나오는 거고, 최고 수준의 스텝 3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4번에 출제되어 있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책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번 대입을 시켰고, 사실은 뭐 내신 시그니처나 내신 캐치에서 똑같은 유형을 대입시켰기 때문에 네,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을 봤을 때는 놀이공원에 대한 이제 입장료가 올라감으로써 입장 개수는 줄어드는데 몇 퍼센트가 줄었는가에 대한 식세우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였고요. 놀이동산에 대한 이 문제도 사실은 부교재에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이널 책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대비를 시켰고, 대부분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황하진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항이고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유형이긴 해요. 사실은 처음 보는 유형이면. 근데 이게 지금 반비례에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이제 제 반비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각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상 이 반비례에서 이 사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양은 변해도 넓이는 계속 유지가 된다가 포인트고요. 네, 답은 6으로 이제 답이 나올 건데,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또는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냐 알고 있는 학생들이면 그냥 한 5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부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측에서도 그대로 연습시켜서 마무리했습니다. 20번 문항은 이제 물통에 가득 채우는데 수도꼭지에 대한 이제 혹수가 또는 호수, 배수구 이제 빠지는 거, 이제 동시에 놓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가득 채우는데 얼마큼 걸리느냐, 약간 그 시간을 거르는 문제인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부교재에도 많이 추록이 되어 있고요. 또는 파이널 측에서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항에서는 21번 문항이고요. 네, 이거는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문제는 A를 미지수로 잠음으로써 또는 정사각형에 대한 성질을 씀으로써 식을 세워서 정확하게 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또는 2차 또는 2학년 올라가면서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것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한 번은 다시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학원 측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측에도 두 번에 대한 반복적 연습 또는 다른 교재에서에 대한 내신 시그니처 또는 내신 캐치에 대한 대비를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도 파이널 측에서 대입을 시켰고요. 제가 이번에 시험지를 봤을 때 느꼈지만은 대부분 이제 파이널 측에서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마지막 시험 대비로 이제 파이널 책을 나눠주면서 그거를 완성시킴으로써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당하지 않게 좀 대비를 시켜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제 출제 분석이고요. 나머지 문항은 사실 대부분 봤던 유형이고 되게 난이도가 쉬운 나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보지 않아도 학생들도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따로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2차 진단평가 평가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정비례 반비례가 많이 어렵고 1차 반환식 활용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에 대한 연습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시켰어서 이번 시험이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시험에 대한 어려운 문항은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험은 쉬웠긴 했지만은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부 다 봐왔던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에 대한 연계성, 파이널 책에 대한 프린트로 많이 대비를 시켰고요. 이번에 9집의 파이널 책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또는 파랑 핑크색 봉투 모의고사로 제가 제작해서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정판별에 대한 이런 세션 1부터 3까지 대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봉투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문항이 어떤 식으로 수록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켜서 학생들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당하지 않고 잘 봤다고 좀 연락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이번 시험 계기로 네, 자신감을 얻고 마무리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여름학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학기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방학에 대한 특강이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강이 없고 이제 방학 때 이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왔고요. 방학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네, 놀 땐 놀더라도 공부할 때는 좀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문자식 완벽 마무리 저는 이거는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이제 수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네, 마무리하면 제일 좋긴 한데 문제풀이의 디폴트 즉 이제 약간 최소값 약간 완벽하게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이제 익숙함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풀이 그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1학년 2학기에서는 도형 단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형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형은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안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익숙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물론 좋긴 하지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평가 계획이 아직은 저도 확인해 봤지만은 나오진 않았고 작년 기준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꼭 한번 파악해 보고요. 1차 지필 때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지 또는 이제 2차 지필 평가 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시험 보는지 확인하고 비율도 한번 파악해 봐서 네, A랑 B랑 C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점수 파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름학기를 마무리하면서 2학기 때는 좋은 시험 결과로 마무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면 진단평가는 이제 끝났고요. 사실 이제 시험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필평가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실전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내신에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방학 때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주예배 쪽에서도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연습 반드시 시키고 2학기 때 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으로써 이제 2차 진단평가 해설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